72세 이복자 할머니는 손주 준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낡은 분식집은 할머니의 삶의 전부이자 준서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번쩍거리는 양복을 입은 은행 지점장이 찾아와서 그 소중한 가게를 넘기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와의 추억이 담긴 가게를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운명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혹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사랑과 추억을 지켜낸 이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분식집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이복자 할머니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테이블과 의자, 빛바랜 메뉴판이 정겨움을 더했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은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능숙한 손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마치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준서가 할머니 떡볶이 냄새 진짜 좋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는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준서에게 이 분식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준서의 어린 시절이 담긴 놀이터이자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가게 벽에 붙은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준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매년 어린이날마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졸랐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서야, 저기 이모님들께 음료수 좀 갖다 드릴래? 할머니가 준서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할머니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게임을 멈추고 음료수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준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를 돕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게는 할머니와 준서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분식집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할머니와 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준서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오래 이 분식집을 지켜야 할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분식집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담아냈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흔적들이 쌓여 빛바랜 공간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이 공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준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이 분식집에서 웃고 떠들며 잘한 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분식집을 지킬 거야.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집 문이 다시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낡은 문이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이복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한은행 김민준 지점장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차가운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일대가 곧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재개발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님께서도 낡은 가게에서 힘겹게 장사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일 겁니다. 지점장이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 못 팔아요.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 가족의 보금자리예요. 여기를 팔면 우리 준서는 어디로 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이 가게는 재개발 부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희 계획을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점장이 할머니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가게를 팔 수 없습니다. 이 가게에는 제 삶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님,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김민준 지점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니면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할머니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낡은 분식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를 지키기 위해 이 폭풍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어제 김민준 지점장이 다녀간 후 복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할머니는 준서를 등교시킨 후 문득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허름한 작업복을 벗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낡은 옷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힘내라고 속삭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 할머니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대한 건물은 할머니의 낡은 옷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은 내 준서를 지키기 위한 전쟁터야. 할머니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은행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쭈뼛거리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김민준 지점장님을 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예약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어제 우리 가게에 오셨던 분인데. 할머니는 어눌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쁘시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때 저 안쪽에서 김민준 지점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저예요, 이복자.
우리 가게에 오셨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제 명함 드렸을 텐데요. 전화로 말씀하시지 왜 직접 오셨습니까?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없어요. 지점장님 만나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제가 회의 중이라 바쁩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지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가게가 정말 소중해요. 우리 준서가 이 가게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팔을 잡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정말. 이봐요, 할머니.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압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바람에 내 귀한 시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지점장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점장의 고함에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할머니의 초라한 옷과 지점장의 분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사정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세요.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에게 이 가게를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할머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속에는 준서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온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통장을 지점장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푼돈이라도 모아서 준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이 통장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준서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은행 지점장 김민주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할머니에게 소리쳤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자꾸 찾아오면 내 일에 방해만 돼. 지점장은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지점장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가게가 있는 재개발 부지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도면 위에는 할머니의 분식집이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다니. 지점장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승진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할머니의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늦춰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저런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일 거야. 지점장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점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준서의 얼굴을 보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떡볶이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준서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와 함께 저녁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점장의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다면 준서가 이런 초라한 가게에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할머니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준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등기권 리증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할머니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이 땅은 우리 가족의 뿌리니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할머니는 등기권리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준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야. 할머니는 다음 날 다시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가 지점장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했지만 이 서류가 자신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를 보며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꼭 이 가게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굳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할머니의 가슴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할머니를 알아보았지만 할머니의 굳건한 표정을 보고 감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재방문 소식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또 왔다고? 정말 끈질긴 노인이군.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안내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대체 왜 또 오셨습니까? 제가 전화로 말씀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점장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 통장을 보여주려고 왔어요. 이 통장에는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준서를 위해 모은 거예요. 제발 제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낡은 통장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그런 걸로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할머님, 재개발은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승진과 성공만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지점장의 싸늘한 반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통장을 든 채로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통장과 함께 꺼낸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등기권 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발치에 떨어진 낡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점장은 귀찮은 듯 물었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서류에 적힌 내용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에는 할머니의 분식집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부지가 재개발 부지 전체의 핵심인 맹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으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맹지. 설마. 지점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정확하게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재개발 부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통장이 아니라 이 낡은 서류가 이 모든 것을 뒤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점장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맹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개발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승진은 물론이고 은행의 막대한 투자금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 그토록 모욕했던 초라한 노인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대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과 주름진 손이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님, 이 서류가 정말 할머님 소유가 맞습니까? 지점장은 더 이상 오만한 태도가 아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점장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승진, 막대한 프로젝트 예산, 그리고 은행의 명성이 모두 이 낡은 서류 한 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할머님, 이 서류는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지점장은 더 이상 냉정한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초라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 문서예요.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평생 간직했다고? 그럼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할머니의 이 맹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땅을 팔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손실과 함께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다시 찾아온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굳건함이 단순한 뚝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뿌리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사실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땅이 없으면 재개발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 부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맹지입니다. 지점장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 대신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설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가게가 이 모든 일의 열쇠였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단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준서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진실을 마주한 자의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할머님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으로 할머님께 상처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은 지점장의 모습에 놀랐지만 그의 눈에서 진실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제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 아니라요. 김민준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단순한 말이 그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 속에서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의 딱딱한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들이 얼마나 할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한 존경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이제는 제가 할머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진정한 존경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점장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지점장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은행의 차가운 분위기와 달리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사업적인 접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지점장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진정한 반성을 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게는 이 분식집에 담긴 추억이 더 소중합니다.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삶이자 준서의 보금자리예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낡은 분식집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그곳에 얽힌 준서와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준서의 키를 재던 흔적들, 준서가 처음 떡볶이를 먹던 날의 행복한 미소까지도요. 지점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지점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요.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승진, 그리고 더 많은 돈.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소박한 행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돈과 권력을 가진 지점장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진심과 용기가 지점장의 오만함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분식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머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그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소중한 가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제가 할머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할머님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분식집이 가진 힘, 준서와 함께한 추억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 가게를 팔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 가게가 있던 자리에 동네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공원에 우리 분식집의 모습을 작게나마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돈보다 사람들의 추억과 행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이 분식집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제안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약속하겠습니다. 할머님의 뜻을 받들어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분식집의 모습도 그대로 남겨서 많은 사람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은 곧바로 은행으로 돌아가 재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처음에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지점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공감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정든 가게를 떠나야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꽃필 것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우리 가게가 있던 자리에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준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이제 공원에 가서 놀 수 있겠다. 준서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리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한가운데에는 낡은 분식집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작은 쉼터가 세워졌습니다. 쉼터의 벽에는 이복자 할머니의 분식집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서의 추억이 영원히 기억될 장소였습니다. 김민준 지점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공원 옆에 새로 지어진 은행 건물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낡은 분식집의 사진과 할머니의 삶이 담긴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념관을 찾아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와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준서는 쉼터를 보며 할머니, 우리 가게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고 쉼터에 앉았습니다. 쉼터는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낡은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추억이 쌓여갔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와 준서가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은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추억이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의 미소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오히려 할머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낡은 분식집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아닌 사랑과 추억을 지킨 진정한 회장님으로 남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훗날 할머니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낡은 분식집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멈춰서서 소중한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따뜻한 응원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